한때 조선 가정이 크게 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요즘은 한창 놀거나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에 가족 부양에 부담을 떠안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합니다. 이 현상이 뭘 뜻하는지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. 자, 홍 기자, 이런 아이들을 가족 돌봄 청년이라고 하죠? 네, 그렇습니다. 지난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대학생 아들이 방치해 숨지게 한 일이 있었는데요. 알고 보니 이 청년이 아버지를 보살피다 생활고에 시달려 가슴 아픈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가족 돌봄 청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. 자, 가족 돌봄 청년 문제, 그 실태가 수치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? 아직 공식적인 통계가 없습니다. 다만 이 해외 비율을 토대로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11살에서 18살 사이 가족 돌봄 청년은 18만에서 29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. 문제는 20대뿐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는 어린이도 많다는 겁니다.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지원한 가족 돌봄 아동과 청소년을 조사해봤더니 23%가 초등학생이었습니다. 예. 이 중고등학생 중에서도 가족을 돌본 지 5년 이상 됐다는 응답이 많았는데요. 초등학생 때부터 가장 역할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. 예, 초등학생이 어떻게 가족을 부양하죠? 정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? 네, 복지부는 지난 2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없는 상태입니다. 이 기준도 들쭉날쭉인데요. 서울시가 지난해와 올해 가족 돌봄 청년 95명에게 130만 원씩 지원했는데 대상이 만 19세에서 39세였습니다. 예. 또 복지부가 정한 가족 돌봄 청년은 만 13세에서 34세로 여기에도 10대 이하인 아동은 빠져 있습니다. 아동들에게도 이런 지원을 제공해주면 이런 지원을 제공해줄 테니 너네가 아예 이 지원을 받고 돌봄을 아예 너네가 담당을 해라라는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. 예, 이해는 갑니다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겠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거죠? 네, 가장 흔한 일이 가사 돌봄, 즉 집안일이었고요. 또 아픈 가족을 씻기고 보살피는 간병 돌봄,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생활비를 관리하는 경제활동, 그리고 동생들을 돌보는 육아가 많았습니다. 자, 한창 뛰어놀고 꿈을 키울 나이에 아이들이 받을 스트레스도 크겠군요. 네, 맞습니다. 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크고 몸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건 마음이었습니다. 예. 가장 아이들이 힘들다고 얘기했던 부분은 학교에 가 있거나 다른 일을 하는 시간에도 집에 아픈 가족들을 생각하면 좀 불안하다, 힘들다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 중요하지만 심리정서상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재택 예, 이런 문제가 당연히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? 네, 가장 앞서 있는 영국은 2014년에 관련법을 제정했고요. 또 호주는 학비를 지원해줍니다. 일본은 감정적인 지원까지 가족 돌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예. 한 해외 연구에선 한국을 가족 돌봄 아동과 청년 문제에 가장 준비가 안 된 이 무반응 국가로 분류했습니다. 예, 무반응 국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쓸데없는데 세금 낭비하지 말고 이런데 하루빨리 좀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. 예,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.